어중간하게 센 문제집 풀잖아요? 수학 망합니다. 문제집을 제대로 푼다는 게 뭘까요? 오답해설지를 보거나 문제집 오해독하는 거 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유행 문제집 푸는 방법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최소 20점은 뜰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랐다. 진짜 저 찾아오세요. 코스 요리 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 풀 때 왜 망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쌤 여러 번 풀었는데도 수학 포기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쌤 풀 때 어떻게 풀죠? 다들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하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문제집을 여러 번 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학원에서 풀어주는 거 멍 때리면서 다 들으면 끝나겠구나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삽질하는 겁니다. 다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몇 번 반복하거나 수업 멍 때리고 들어봤자 어차피 끝나고 나서 머리에 남는 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드릴 방법의 핵심은 쌤 같은 유행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중심 수학을 교육하는 라비쌤입니다. 제가 3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좋은 문제집을 찾으려고 싹 다 봤어요. 제가 서점에 있는 책은 다 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찾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서점을 갔어요. 서점 가면서 수학 문제집 코너를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문제집이 다 비슷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수학은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 방법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쓰는 방법으로 제 반에서 단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없었습니다. 수학 공부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 진학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고등수학 시험을 잘 봐야겠죠. 고등수학 문제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정보를 해석해서 필요한 개념을 떠올리고 식으로 표현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이런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해요. 위에 적힌 힌트만 보고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는 습관은 실제 시험에서 힌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힌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개념을 스스로 떠올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문제집을 고를 때 유명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도전하며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센 수학 정말 많은 아이들이 풀고 있는 좋은 구조죠. 하지만 쌤 같은 문제집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 위에 힌트가 적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집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 때 술술 잘 풀리면 내가 수학을 잘하는구나 하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문제집이 많이 팔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은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문제집들은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형별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김성태 인지공학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가 쑥쑥 잘 된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자신감은 높게 예측이 되지만 실제 성적은 유형별로 공부하지 않는 학습자보다 훨씬 낮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예전에 공부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풀이 방법을 떠올리는 과정, 이 과정을 해야 하는데 유형별 학습은 이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센 수학의 핵심인 B단계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센 B단계를 유형서가 아닌 개념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 B단계만 제대로 활용해도 중학생 기준으로 A등급은 충분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최대 상등급까지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센 수학 B단계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문제 위 힌트를 포스트잇으로 가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제 위에 단원명이나 아니면은 개념명 이런 게 적혀 있으면은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힌트에 의존하게 돼요. 문제집을 풀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잇을 대량으로 사놓고 아이들에게 2장 정도 겹쳐서 붙이게 합니다. 한 장만 붙이면 문제가 비쳐서 어떻게든 눈 크게 뜨고 읽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여기 비치는 걸 보고 어떻게든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장 정도를 겹쳐서 힌트가 보이지 않게 가리는 거죠. 힌트가 보이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건 마치 2발 자전거를 타는데 실제로는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4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는 자기가 2발 자전거를 잘 탄다고 착각하는 거죠. 나중에 2발 자전거 경기에 나가서 나 왜 연습 때는 잘 탔는데 경기 왜 즉 시험에서는 못하지? 하고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힌트 없이는 사고를 시작하지 못한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거 제가 수업하면서 자주 봅니다. 다른 선생님 반 학생을 보강할 때 놀랐던 게 제 반 학생들이 푸는 힌트 없는 문제들을 주니까 한 문제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푸니까 힌트 있는 거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모두 다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힌트 나오나요? 안 나와요.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은 중간 기말고사가 없어서 단원평가만 치는데 이 사태를 중1, 중2 돼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문제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곱셈이니까 곱셈 써야지. 이 단어는 나눗셈이니까 나눗셈 써야지. 이 단어는 50가지의 수니까 50가지만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단원에 맞춰서 풀고 있는 거예요. 곱셈이면은 곱셈을 쓰는데 문제에 있는 숫자만 확인을 하고 곱셈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보고 어머님들은 수학 잘하는 줄 아세요. 심화까지 시키려고 하시죠. 그런데 최상위 같은 심화서도 단원 다 적혀 있고 힌트 다 적혀 있어요. 그거 보고 풀죠. 그런 식의 문제풀이는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쌤은 개념서가 아니라 유형서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개념서는 따로 한 권 더 필요해요. 개념서로 충분히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 문제를 풀어본 후에 센 B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A단계 같은 경우는 아이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이니 꼭 풀어봐야 합니다. 특히 연상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학생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 B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B단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 일단은 우리가 힌트는 다 가리고 아이들이 유형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쌤 B 단계를 개념 단위로 끊어서 풀어야 돼요. 개념 문제들에 딸려있는 첫 번째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푸냐면은 개념 밑에 있는 문제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개념에 있는 한 문제 풀고 이렇게 쭉 한 문제씩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문제 풀고 그 다음 한 문제 풀고 이 반복 가로로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유도하게 되고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대표 유형 4개 중 2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건 개념 공부가 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다음 난이도로 넘어가지 말고 그날 배운 문제를 모두 싹 다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대표 유형이 아닌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오답률이 높다면 다시 싹 다 풀고 그보다 적게 풀렸다면 틀린 문제들만 오답을 고쳐본 후 다음날 다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답이 기억나더라도 식이 기억나더라도 그 식까지 그 답까지 가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제대로 다시 풀어본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센 B단계만 제대로 활용해도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문제집을 활용한다면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을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녀 수학 교육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